복잡한 의료 서비스 한빛 메디컬 그룹에서 도와드립니다. 이것저것 떠들면서 무의미한 검사만 하는 PPO 시대는 끝.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빛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2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10월 15일 한빛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 안녕하세요. 오늘은 USC 교수님인 암 전문의이신 안상훈 선생님을 모시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께서 갑상선암 수술 받은 29살 여성입니다. 반절제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조직 검사를 보니 림프절 15개 중에 7개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재발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전절제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진단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하시는 방법은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그 암이 있는 그쪽만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드러내셨는데 실제 드러내신 거를 이제 병리과 의사가 검사를 해서 보니까 갑상선 림프절이라고 하죠. 이제 많이 이미 전이가 돼 있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표준 치료는 이제 나머지 그 갑상선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아마 추가 치료하시고 갑상선 호르몬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치료까지 이렇게 하셔야 재발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양쪽을 다 사실은 수술을 하시는 게 권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한쪽에만 암이 있다고 이제 초음파나 이걸 하게 되면 한쪽에만 암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반대편에도 암이 같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워낙 작고 이제 미세한 암세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이런 사진상에서 안 보여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일단 많기 때문에 반대편도 당연히 잘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같이 드러내시는 게 더 권고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거가 갑상선 암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원리가 갑상선이라는 게 정상 갑상선 세포도 그렇고 갑상선 암세포도 그렇고 원래 요오드, 아이오다인을 먹고 사는데요. 식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요오드에다가 말하자면 방사성 물질을 독약 같은 거를 말하자면 꼬리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환자분께서 거기에 들어있는 캡슐을 드시면 이 요오드를 갑상선 암세포가 먹게 되거든요. 요오드가 갑상선 암세포에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몸의 다른 부분에는 별 큰 영향이 없이 갑상선 암세포 남아있는 것들만 이제 죽이게 되는데 문제는 갑상선 이런 동위원소 치료를 하려면 몸 안에 갑상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갑상선이 만약에 남아있는 경우는 결국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게 다 남아있는 갑상선에 있는 세포들이 다 먹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암은 못 죽이고 정상 갑상선만 파괴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암이 재발하나 안 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타이로글로빌린이라는 이런 피검사 결과를 보고 이게 재발하나 안 하나를 보는데 이 타이로글로빌린은 정상 갑상선 세포와 암세포에서 공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상 갑상선 세포가 있게 되면 남아있게 되면 그 타이로글로빌린을 가지고 암이 재발하나 안 하나 알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이제 갑상선을 다 제거를 하시게 되면 타이로글로빌린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게 되고 그 수치를 보면서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암이 재발하나 안 하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갑상선을 다 제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동위원소까지 아마 치료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내과에서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가이드라인에 들어서 모든 환자들한테 잘 해주진 않잖아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갑상선 암 검진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오피니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상선 암 자체가 10분이면은 8, 9분은 사실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물론 빨리 자란 암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암이 진단이 됐다. 그렇더라도 보통 1cm가 안 되는 암이다. 그러면은 두고 좀 보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 암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70대 이후의 분들이 사이즈가 1cm 안 되는 작은 게 암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수술로 드러내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관찰하면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여지가 사실 있으신 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갑상선 혹을 진단을 일찍 하는 게 과연 그게 환자들의 삶의 퀄리티를 높게 하고 이게 생존율을 더 길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더군다나 백인들, 흑인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그 암 조기 검진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갑상선 초음파는 정기적으로 권고하는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갖다 뭐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갑상선 암의 위험성이 높을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하시는 걸 권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갑상선에서 뭔가 이제 만져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진단을 해도 많은 경우에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갑상선암은 사실은 이 고형암, 딱딱한 암 중에서 원격 전이, 멀리 전이가 돼도 완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다 드러내고 방사성 독이원소 치료를 하게 되면 폐나 이런 데까지 전이가 돼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완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논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도 이제 한 가지가 아닌데 좀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갑상선암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잘 분화가 된 갑상선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거의 80%가 훨씬 넘고요. 근데 이제 잘 분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의 비교적 모양이 가까운 그런 암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따라서 천천히 자란 암이란 얘기인데 이제 이런 종류가 사실은 갑상선암은 대부분이고 잘 분화된 암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파필러리 칼시노마라고 하는 아마 한국말은 유두암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파필러리 칼시노마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포암이라고 하는 폴리큘러 칼시노마가 그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외적으로 빨리 자라는 그러니까 언디퍼런시에이티드 그러니까 분화가 전혀 안 돼서 이게 그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 이게 갑상선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암세포가 아주 무섭게 생긴 이런 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매우 빨리 진행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흔치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보통 이제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이 되면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혹이 있는 데를 침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주 조금 떼내거든요.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서 크게 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주사기로 해가지고서 세포들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흡인한다 그러죠. 빨아내가지고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이제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파필러리 칼시노마라는 거는 비교적 잘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포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만 해가지고 정확히 알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갑상선에 혹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서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신 경우들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포암을 진단을 할 때는 주변 세포들이랑 관계, 이런 주변 구조물들이랑 관계를 봐야 이게 암인지 암으로 아직 안 간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정상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면 세포만 이렇게 떼내가지고서는 여포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큰 조직을 검사를 하든지 다시 한번 검사하시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오늘 당장 암 전문의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심적인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암마다 그리고 얼마나 퍼졌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암이 진단되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마음이 급해지시죠. 왜냐면 이게 혹시 퍼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암은 이게 대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두, 뭐 여포암 이제 이런 암들로 진단이 되시면 사실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로 뭐 한 달, 두 달 안에 이렇게 막 뭐 급성으로 퍼져가지고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암이 진단이 된다고 하시면 너무 이렇게 막 공포에 떨고 걱정하시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 사이즈가 만약에 매우 크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림프절까지 이제 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행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된 암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이 CT도 찍어보고 혹시 다른데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쭉 보는 이제 영상 이런 검사들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암 사이즈가 매우 작고 림프절이나 이런 데 전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신 사진이나 이런 걸 잘 안 찍습니다. 바로 그냥 수술하시는 그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내분비 외과 의사 이런 분들한테 제가 리퍼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암이 진단이 된 분들 중에서도 1년이 지났는데 뭐 0.1cm 자라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암이 진단이 돼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단해서 보내드릴 때 그 다음에 오셔서 그래요. 유서 다 써놓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있으신 분들한테 웃는 거는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좀 루스하게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뭐 솔직히 당뇨 심해가지고 다리 자르고 눈 머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병 중에 하나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